안녕하십니까? 헬라어 계속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이죠. 헬라어 들어갈 때는 울지만 나올 때는 웃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아마 저번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헬라어 들어갈 때면 웃으면서 들어가서 나올 때면 울면서 나온다. 히브리어 뭐 들어갈 때 울면서 들어가서 나올 때 웃으면서 나온다. 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요. 자, 처음에 와서 언어를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 그 생경한 거잖아요. 낯선 거잖아요. 헬라어를 들어가면서 처음에 이런 음, 그 활용 체계들 그리고 스타일들을 익히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법을 익히는 거예요. 공식을 익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익숙해져 가면 갈수록 더 편해집니다. 자, 우리 정관사부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정관사부터 제가 시작할 건데, 우리가 정관사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정관사라는 개념이 뭐 굳이 관사나 정관사라는 개념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희박해요. 희박해요. 영어에서는 정관사라는 개념이 좀 중요한데, 어, 일단 뭐 거기 보면 헬라어의 유일한 관사는 정관사로 부정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소린가? 굳이 얘기하자면 부정관사는 어나 언 같은 걸 부정관사라 그래요. 정관사는 더를 정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는 부정관사는 영어의 부정관사는 단수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는 이미 그 형태 안에 단수를 단수 명사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정관사는 없고 정관사가 있는데, 정관사가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한정해 주는 거예요. 정관사는. 그러니까 그 범위와 그 형태를 한정해 주는 역할을 영어에서는 해요. 그래서 the book 그러면 그냥 보통 책이 아니라 뭔가 the book인 거예요. 그 책.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앞에서 a book, 너 책 봤냐? 그 책 봤냐? 하나의 책을 내가 책상에 놓은 책 한 권을 봤냐? 봤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책상에 놓았던 언급했던 그 책인 거예요. 그래서 한정돼서 한정시켜줘서 정관사가 되는 건데, 헬라어는 어, 문법적인 설명은 다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하게 되면 한적 것도 없는데, 쉽게 말하면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헬라의 정관사는 헬라어 명사 앞에서 그 명사의 기본적인 형태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명사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명사 형태만 보더라도 일단은 그 뭐 명사의 우리가 얘기했지만 5가지 격수성, 사전형, 변화된 의미, 격수성, 사전형, 변화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만 정관사는 그걸 더욱더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그래서 관사는 그것이 정관사는 그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와 격수성이 일치해요. 사전형하고 뜻까지 일치하진 않겠죠. 그런 그러면 그 똑같은 형태여야 되니까 격수성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관사를 보고 어떤 명사 앞에 관사가 헬라어 정관사 관사가 있잖아요. 그 관사를 딱 봤는데 이거의 격수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명사의 격수성을 물을 필요가 없죠. 그냥 뒤에 있는 명사는 사전형하고 뜻만 알면 바로 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정관사는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게다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했겠지만, 지난 시간에 하면서 여러분 좀 답답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뉘 같은 경우가 결정해야 되는, 2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이 주격인지 대격인 목적격인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정관사나 이런 것들이 뭐 크게 지금 가고에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정관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것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것 중에 뭐냐? 정관사만 잘 알아도 일단은 파악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관사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득이 돼요. 정관사는. 자, 그래서 정관사는
보시면 이게 정관사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남성은 오미크론, 여성은 에타, 중성은 타우, 오미크론에서 토. 대격 단수, 목적격은 남성은 톤, 여성은 텐, 중성은 토. 주격 복수는 오이, 목적격 대격은 우스, 여성은 아이, 타스, 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관사가 그 헬라어 앞에 붙어서 그 헬라어의 뜻도 도와주고 문법을 할 때도 문법도 도와주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일단 이걸 보면 그냥 쉽게 우리가 옆을 보면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나와요. 명사 앞에 헬라어 명사 앞에 붙어서 이렇게 관사가 붙어서 나란히 나오거든요. 관사 요법은 이따가 하고요. 용법은 또 따로 있으니까 이따가 하고요. 이렇게 봤을 때 호가 나온 순간에 우리는 이게 남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가 나왔을 때 이게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토가 나온 순간 이것이 우리가 중성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가 나왔다면 이렇게 토가 나왔다면 일단은 무조건 중성 명사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하다 보면 단어의 뜻을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면 토가 나왔으면 무조건 이건 중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토 에르곤이면 둘 중 하나겠죠. 목적격 대격이거나 주격 주어이거나. 그렇지만 무조건 이 모양을 익숙한 사람은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이것은 남성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봄으로써 명확하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확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중성을 제외한 남성, 여성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대격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격하고 다르기 때문에 대격이 표시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톤, 텐이라고 한 순간 우리가 이것이 목적격, 대격, 단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오이, 아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투스는 우스는 우리가 아니까. 그죠? 아스도 그렇고. 투스, 아스, 타스. 이것이 여성 명사의 단수와 복수의 형태를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이 표를 눈으로 익히도록 하세요. 눈으로 익히는 거예요. 자, 호, 해, 토. 목적격, 대격, 단수, 톤, 텐, 토. 남성, 주격, 복수, 오이, 여성 아이, 타. 목적격, 대격, 복수, 투스, 타스, 타. 그래야 해서 차근차근 이걸 쌓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89페이지고 자, 이제 90페이지 가면 우리가 이제 일단은 처음으로 이 헬라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헬라어 문장을 딱 본 순간 여러분 일단 눈에 익는 게 있죠. 적어도 오스나 시그마나 아스 같은 경우는 눈에 익었죠. 명확하게 이게 무엇이다라고 딱 찍어서 하기에는 아직은 우리의 눈이 완벽하게 익히지 못했지만 일단은 이거 두 개가 명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주어고 하나는 목적어겠죠. 여기에 우리가 뒤에 공부하게 되면 이건 동사예요. 동사의 형태가 뒤에 보시면 동사의 형태가 이것도 뭔가 뒤에 단어가 형태가 있죠.
근데 이걸 명확하게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명사의 어미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사도 특이한 어미들을 다 가진다고요. 어미를 본 순간 그 동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동사의 이제 그 해석 자체는 이후에 우리가 외워야 아는 거겠지만, 자, 그러면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는 이 두 개가 명사고, 그죠? 결국 이제 이거는 이제 떼어 쓰고 이거 푸슈케에서 나온 거서 이거는 이제 복수니까, 복수 목적격이니까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다. 소조에서 나오는 건데, 동사는 이따가 하고요. 그래서 주어가 떼오스고, 그죠? 시그마가 나왔으니까, 아스 나왔으니까 아스는 복수 목적격. 이란 걸 눈으로 익힌 사람은 이걸 딱 본 순간 해석 형태가 눈에 들어오죠. 아, 이게 주격, 아, 이게 대격, 목적어 대격, 목적격, 목적어구나. 그래서 관사가 보통은 주어 앞에 관사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호 로고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관사가 있다면 명사에 붙는 것으로 눈으로 익히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헬라어 관사는 영어처럼 보통 그로 번역을 해요. 관사는 관사의 유무에 따라 번역한다는 것이 법칙입니다. 관사가 있으면 번역하고 관사가 없으면 번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호 데우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보통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굳이 그 하나님으로 번역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법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하나님, 그죠? 호 안트로포스 그럼 그 남자, 안트로포스는 남자, 한 남자라 그러면 좀 애매하지만 영어로는 이제 영어로는 man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a man 이라고 번역해 주는 게 편하니까 그걸 영어 문장을 한국말로 문장하다 보니까 한 남자 이렇게 된 거죠. 그냥 단수라는 것만 머리에 넣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사를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관사가 나오면 해석하고, 관사가 나오면 해석할 때 또는 명사를 파악할 때 도움이 된다. 그리고 관사에 몇 가지 용법들이 있어요. 관사가 특이한 상황에 나왔을 때 하는 용법들인데 그것만 익히면 됩니다. 그래서 관사는 이제 익혀놓으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관사를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를 명확하게 명사 변화와 주격, 대격 이런 걸 다 알게 되면 관사를 보는 순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사를 모르지는 않아요. 알게 될 겁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시고 관사가 나오면 번역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제 요약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앞에 나왔던 것을 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명사의 법칙도 제가 쉽게 얘기했는데, 이건 짧게 얘기했는데 좀 언뜻 보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한번 익혀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연습 문제나 문제를 풀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몸에 익히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이번 주 새로 나온 단어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아가페예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뭐 기억나시죠? 모음이 앞에 나오면 순표 붙고 그리고 액센트는 붙었어요. 자, 아가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뒤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여성 명사란 뜻이에요. 여성 명사란 뜻이고, 이거는 영선 명사의 이제 뒤에 가면 더 알겠네요. 여성 명사의 이렇게 변화형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건데, 일단 이 해가 나왔으니까 외울 때
단어를 외울 때 이걸 눈으로 보고 아가페고 얘기해 주는 거, 이건 여성 명사다. 그죠? 이건 우리 뒤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뜻은 사랑이다 라는 것으로 일단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는 게 있을 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일단 이건 명사라는 걸 얘기해 주겠죠. 뒤에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배웠지만 앞에 헬라어의 관사고, 굳이 영어로 치면 정관사인데, 정관사 관사인 해가 나왔던 것 자체가 이것이 명사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딱 본 순간 아, 이건 명사구나. 여러분 영어도 명사 동사 구별하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죠? 명사 단어를 보고 아, 이게 명사구나, 이게 형용사구나, 이게 동사구나, 이게 부사구나. 그죠? 구별해야죠. 근데 이제 헬라어는 뒤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붙은 순간 아, 이게 명사구나, 여성 명사구나, 아가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알로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알로스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타하고 오미크론이 나온 것 자체가 이게 표현해 주는 게 뭔가 하면 이게 형용사라는 뜻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해 하나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뒤에 가서 보겠지만 아우토스라는 것은 대명사예요. 예를 들면 그 남자, 이거 보면 우리가 만약 한국식으로 하면 그 남자, 그 여자, 그것, 그게 되겠죠? 자, 대격이 되면 이제 그를, 그 남자를, 그 여자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복수가 되면 그들을, 그 남자들을, 복수는 다 해석이 그들이라고 되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남자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남자들, 남자들, 여자들, 그 여자들. 그러니까 이게 대명사. 그러니까 학생들,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은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면 그들 이렇게 표현하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헬라어는 아우토스예요. 아우토스에서 이제 변형이 생기겠죠. 변화를 통해서 주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 목적어 역할을 목적어 대격 역할을 하는 대명사 나오겠지요.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이유를 모르겠대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아우터는 오직 남성이며 중성이 아니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우톤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아우톤은 남성으로만 나온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아우톤 중성으로도 나와야 되는데 아우톤은 중성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바실레이아, 그 유명한 바실레이아, 왕국, 킹덤이에요. 자, 여성 명사죠.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그죠? 우리가 자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순표는 안 왔어요. 이게 킹덤이라고도 해석되고 왕국이라고 해석되고 나라라도 해석되고 그리고 통치라고도 해석돼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수상적으로 보면 하나의 어떤 왕이 통치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대는 그러나 그리고로 번역되는 접속사예요. 근데 대는 워낙 많이 나와요. 그래서 때로는 그러나, 때로는 번역이 아예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고로 번역하고. 그래서 번역자의 앞과 뒤에 문맥에 따라서 보는 단어입니다.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후치사 이건 뒤에 가서 하고요. 자, n이라는 건 n이라는 건 이게 그야말로 전치사인데 in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안에 또는 가운데에 어디 안에 어디 가운데에 이런 뜻으로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아, n이란 전치사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에르곤 일, 행위, 행동이란 뜻이죠. 에르곤 토 붙었으니까 중성이란 뜻이에요. 그죠? 네. 카이로스 호 붙었으니까 남성이죠. 그죠? 그래서 카이로스는 시간, 시기를 뜻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간,
뜻하고, 카이로스는 굳이 얘기하면 때, 어떤 때, 하나님이 오실 때, 내가 너를 만날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카이로스라는 거. 그래서 보통 카이로스를 뭐 하나님의 시간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일단 뭐 그렇단 얘기죠. 눈. 자, 명사로 쓰면 현재, 부사로 쓰면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부사로 대부분 많이 써요.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뭐 현재라는 또 지금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눈이란 건 지금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 얘기했던 호해토예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 관사를 얘기하는 거고, 호티라는 것은, 호티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일단 여러분 생각하면 호티라는 건 대절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호티라는 게 하나의 절을 이끌어서 뭐뭐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이라는, 예를 들면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절을 이끄는 것으로 많이 써요. 자, 호티. 좀 제가 여러분 수업을 위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스캔을 했는데 스캔이 좀 흐리게 됐네요. 여러분 책 가지고 계시죠? 예, 그거 보시고 어차피 외우실 거니까. 우크, 욱스. 그러니까 이제 우는 낮이란 뜻이에요. 뭐뭐 아닌. 우는 뒤따르는 단어가 자음으로 시작될 때 우라고 쓰고, 그죠? 우크는 다음 단어가 연한 순표 같은 모음으로,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되면 우크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우크 엘손이라고 하면 발음에 충돌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만약에 두나타이라는 말이 왔는데 앞에 우크에서 그냥 붙여버리면 우크 두나타이 이렇게 하면 이게 몸이 자음끼리 충돌이 되니까 그냥 우두나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생략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발음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영어도 이제 has been 뭐 이러면 have been 뭐 이럴 때 이제 연음으로 해서 연결시켜 have been 뭐 want to 그러면 I want to 그러면 wanna 이런 식으로 이제 쓸 때는 안 그러지만 발음할 때는 생략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want to 이러니까 want to 이러니까 발음할 때는 그냥 wanna 이런 식으로 연음시켜 버리는 것처럼 발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라고 보통 하고 우크나 욱스로도 쓴다. 우크는 다음 단어가 거친 순표 갖는 모음으로 시작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친 순표잖아요. 이게 연한 순표, 거친 순표. 연한 순표 있는 모음 앞에서는 뭐 이거를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우도 나시고 우크도 나시고 욱스도 나신데 뒤에 뭐가 오에 따라서 이 세 개를 번갈아 가면서 쓴다. 뭐 이런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시다, 아니다, 뭐뭐 아닌. 부정어죠. 호라. 시간, 때, 순간. 호라. 해 왔으니까 여성 명사죠. 오케이. 자, 단어는 외웁니다. 단어는 단어를 쓰는 단어를 외우지 않을까. 여러분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를 보고 왕국이라는 걸 떠올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발음으로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읽을 수가 없으면 외워지기 힘드니까 아가페 읽고 아가페 뭐였죠? 아가페 사랑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얼마 안 했지만 신약 성경의 전체 단어 수는 13만 8,162개인데 지금까지 배우는 건 39개를 배웠대요. 그죠? 그리고 이번 장에 나오는 단어의 신약 성경에서는 34,867번이고 현재까지 배운 단어의 신약 성경 사용 횟수는 58,825번이라서 벌써 36.79%의 단어를 외웠대요. 나오는 단어를 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빈도수가 많은 단어들을 이제 우리 외우게 하죠. 우리가 논의했던 단어 중에
몇 가지를 정리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앞에 걸 다 외웠으면 이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간이 무엇인지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특이한 거는 독사 같은 거 여성 명사는 이번 얘기한 것처럼 이거 전체가 어간이다. 솔직히 주격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간이 이런 거죠. 이것도 이제 해 갈릴레이아 이게 여성 명사니까 갈릴레이아까지 다 나왔죠. 자, 아브라함 이게 남성 명사지만 이제 어간이 솔직히 이게 어간이 전체가 이름이니까 전체가 있는 것이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카르디아, 코스모스, 로고스, 파울로스, 페트로스, 필라토스, 빌라도입니다. 필라토스, 푸뉴마 했었어요. 푸뉴마. 우리가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푸뉴마는 원래는 어간이 푸뉴마 타우로 끝나요. 푸뉴마트. 그래서 왜 이걸 하는가 하면 이거는 이제 변형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세요. 프로페테스. 그죠? 이게 여성 명사 같지만 뭐예요? 호로 끝났으니까 남성 명사고, 그죠? s로 끝났죠. 남성 명사는 뜻이죠. 이 지금까지 배운 어휘 변화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 뭐 앞으로 다루게 될 거다. 다룰 건데 왜 지금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맛만 보란 얘기예요. 사바손, 시몬, 포네, 목소리, 크리스토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토스에서 이제 재밌는 게 뒤에 가서 다 할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앞에 있는 단어만 열심히 외우세요. 보통 우리가 엑스마스 하잖아요. 엑스마스 하면 이게 무슨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엑스마스로 바꿔서 엑스 미지수 엑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없애버렸다. 여러분 절대로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크리스토스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는 엑스로 시작해요. C가 없잖아요, 헬라어는. CH를 뜻하는 X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크리스토스니까 X, 엑스마스는 크리스토스의 준말인, 마스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 경배. 그리스도 예배,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 예 절기를 뜻하는 거죠. 그게 엑스마스죠. 그래서 크리스토스다, 크리스토스. Anointed One.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의 원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익숙해지면 우리가 조금 더 복습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연습 문제를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차근차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 있는 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은 그냥 월요일 날 째깍 다 해버리고 그러고 싶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제가 올린 게 아마 3개나 4개 정도로 올라가게 될 텐데 지금까지 한 것이 그래서 그걸 나누어서 월, 화, 수, 목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목요일쯤에 연습 문제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금요일부터 주말 동안 풀어서 그걸 숙제로 여러분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연습 문제 푸는 거는 틀려도 돼요. 그죠? 억지로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력으로 한번 쭉 풀어보세요. 쭉 풀어보세요. 그래서 그 푼 것을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는 제가 목요일 날 드릴 거예요. 목요일 날. 그러면 목요일 저녁까지 제가 드리겠죠. 그럼 금요일 날 여러분 일어나서 금요일 날 확인하시면 연습 문제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주말 동안 푸시면 돼요. 왜 한 주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세요? 아니에요. 결국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나누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헬라어를 금방금방 익힐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월화수목 연달아서 공부할 수 있고 조금씩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저를 믿으시고 따라오세요. 어쩌겠어요. 여러분 성적 주는 게 전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